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비트코인이 69K를 터치해주면서 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은 사상 최초로 핵심 화두의 암호화폐가 올랐던 미 대선 상원의원 토론, 블랙록의 성장을 통해 분석해보는 현재와 앞으로의 비트코인 전망, 살아나고 있는 이더리움,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보는 불장 시그널, 이런 이야기들로 오늘 영상 채워가 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10월 15일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과 경쟁자인 공화당의 변호사 존 디튼 간의 첫 번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중심 화두에 오른 것은 암호화폐 이야기였는데요. 왼쪽에 있는 인물이 엘리자베스 워렌이고 오른쪽에 디튼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으로 유명한 미국의 상원 의원인데요. 디튼이 너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 옹호정이라며 비난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은 오랫동안 소비자 보호에 대해 옹호해왔고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와 사기의 천국이라며 종종 비판해왔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했던 거죠. 워렌은 수년 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해왔고 규제를 통해 개인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강력한 규제는 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워렌은 너무 반암호화폐에 치우쳐져 있는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디튼은 개인 투자자와 소규모 사업자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명성을 쌓았으며 특히 SC에 대한 소송에서 더 그랬죠. 디튼의 방식은 암호화폐에 대해 더 친화적이고 규제에 덜 치중하는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SEC와의 소송에서 7만 5천 명 리플 보유자를 대리하기도 하고 암호화폐 산업의 법률 및 규제 개발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크립토로우도 운영하는 만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상원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크립토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일조할 수 있겠네요. 디튼은 워렌을 겨냥해서 인상적인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워렌이 하지 않으니까 내가 상원에 가면 하겠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비판하고 규제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보호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죠. 이런 말을 내뱉은 만큼 디튼이 상원에 가서 잘 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미국의 상원 하원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리고 가볼게요. 각각 다른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상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각 주에서 2명의 상원 의원이 선출되고 총 100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모든 주는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대표성을 가지죠. 임기는 6년이고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 장관이나 연방판사 등에 대한 임명 승인 권한을 가집니다.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조약의 비준, 다른 말로는 승인이죠.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권한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마음껏 정책을 펼치려면 상원의 공화당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 유리하겠죠. 하원은 인구 비율에 따라 각 주에서 선출된 4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인구가 많은 주는 더 많은 하원 의원을 보유하죠.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매 2년마다 전체 하원 의원 선거가 이루어져요. 세금을 걷거나 재정을 사용하는 법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먼저 발의되어야 하는데요. 하원이 국민의 대표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원이 가지는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탄핵 소추 권한인데 대통령이나 연방 고위공직자를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해서 통과되면 상원에서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51석으로 이기고 있고 하원은 공화당이 조금 더 많은데요. 하원의 현재 세 자리는 공석인 상태입니다.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상원도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트럼프가 암호화폐에 대해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때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원도 공화당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예측 사이트인 칼리시에도 상원 의원 선거에서 어디가 이길 것 같은지에 대해 공화당이 이길 거라는 대답이 82%의 확률로 높은 만큼 디튼 역시도 상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 긍정적인 작용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대선 토론에서 암호화폐가 중심 화두가 된 것은 이번 대선이 사상 처음이며 상원 경쟁에서 핵심 이슈가 되었다는 사실은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이 전환점에 와 있다는 신호탄이 아닐까 싶고 앞으로 더욱더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선도 대선이지만 현재 시장에서 흘러가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도 체크해보면 좋겠죠. 보신 자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에서 가져온 단기 채권 자금 흐름 그래프인데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이 단기 채권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2년 이후부터 고금리 이자를 받던 자금들이 사상 최대로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금들은 주식이나 장기 채권 혹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금 유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명한 블랙록과 미국의 온라인 증권거래소 플랫폼이면서
암호화폐를 수수료 없이 거래가 가능한 로빈후드 거래소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블랙록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로빈후드 역시도 22년 이후 최고 주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유의미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블랙록과 비록 암호화폐에 특화된 거래소는 아니지만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로빈후드에 관심도가 집중된다는 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유입이 잔잔했었던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이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레리 핑크는 돈이 넘쳐 흐를 정도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 블랙록의 운영 자산은 1경 5천조에 달할 정도로 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앞에서 끌고 가는 글로벌 리더인 블랙록인 만큼 이러한 성장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가올 불장에 대한 기대를 더 키우는 것 같네요. 글로벌 유동성 인덱스에서도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던 때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것을 보면 이제 막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한 시점에서 이만큼 올라왔을 때 이미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갱신했는데, 여기서 60 정도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두세 배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먼저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코인 시장은 사이클이 빠른 만큼 정보의 속도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비트코인, 이더, 알트코인, 온체인, 매크로에 대한 브리핑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한 SEC는 모든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뉴욕 증권거래소 옵션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기초로 한 옵션 거래가 활성화되면 유동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게 되고, 이번 승인은 비트코인 시장이 전통 금융시장이랑 더 밀접하게 융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라 해석해 볼 수 있고, 더 많은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제도권 투자자들은 규제된 금융상품에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한 안전한 수단으로 ETF를 선호할 수 있고, 실제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엄청난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장과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산관리회사 퀀티파이 펀드는 지난 수요일에 비트코인과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일명 BTGD인데요. 이 펀드는 보시는 대로 비트코인과 금을 하나로 묶은 투자 상품입니다. 간단히 말해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을 금을 결합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과 금은 비슷하면서도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비트코인은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이 크고,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서 안정성을 제공하죠. BTGD는 이 두 자산을 결합해서 리스크 분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한쪽 자산이 변동성이 클 때 다른 한쪽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외에도 두 자산의 상승 잠재력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 경제 조건에 따라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 때문에 리스크 해지로서의 효과도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를 금 ETF와 비교를 해봐도 첫 해부터 금 ETF에 비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올해가 첫 해인 걸 생각했을 때 앞으로 꾸준히 더 성장한다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내년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호주의 모노크롬 에셋 매니지먼트가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는 호주 최초의 ETF를 출시했는데요. 모노크롬은 올해 6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먼저 출시했고 1,07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블랙록이나 바네크,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현재 이더리움의 성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했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고, 이더리움도 다음 업데이트인 더 서지의 핵심 목표를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더리움의 전망이 좋을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서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려 볼게요. 더 서지의 목표는 초당 10만 건의 거래를 목표로 하고 레이어 2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일 계획을 밝혔다. 즉,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에 위해서 가동되고 있는 다른 체인들, 예를 들어 블랙록의 비틀펀드나 아비트럼 같은 게 되겠죠. 이런 프로젝트들과 상호 운용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레이어 2 종목들 역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피탈릭 부테리는 이더리움이 34개의 블록체인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생태계로 느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서로 원활하게 연결되어 통합된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의 효율성, 보안성, 사용 편의성 등이 모두 증가하고 이를 통해 이더리움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조했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유입량도 늘어나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 저조한 시세로 실적이 좋진 않지만 슬슬 반전되려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일봉 차트에서도 흐름을 체크해보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장기 하락 채널 위로 캔들이 올라와 주었고 8월 5일 저점을 찍고 크게 삼각수렴을 해주면서 밀어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수렴 상단선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이 후반까지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거라 생각하고 이 채널 상단부가 뚫리게 되면 그동안 부진했던 성적을 만회하는 듯한 움직임 역시도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이 힘을 내주지 못해 속상했던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온체인 데이터 하나씩 짚어보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흐름에 대해 체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주요 온체인 지표 중 하나인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 수요 지표가 10% 가까이 상승해 주었는데요. 이 지표가 3%만 넘어도 개인 투자자 유입세가 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거의 10%에 달하면서 유입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개인 투자자 유입세가 강해질 때 비트코인 진짜 불장이었고 올해 또 비트코인이 긴 횡보를 해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세가 엄청난 약세였었지만 유입세가 살아나면서 분위기가 강세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세와 함께 이번 주 진행되고 있는 상승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추세 전환 시그널로도 간주할 수 있으며 모든 중앙화 거래소의 누적 볼륨을 체크해보면 매도 압력을 모두 잡아먹는 강력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움직임은 과거 21년도의 강세 사이클 직전에 발생하던 흐름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트코인으로 유입된 자금 흐름도 살아나주고 있습니다. 올 6월 이후 최고치에 달하면서 그동안 길었던 약세장의 종지부를 찍어줄 것인지에 대해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이전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현재 사이클이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약세장 이후 700일이 지나 큰 퍼포먼스를 내주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452배, 2017년은 111.9배, 21년에는 20.4배 정도가 되었고 과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최소 못해도 이 정도의 상승폭이 남아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도 상승한다고 지금부터 20배로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큰 상승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대선 상원의원 토론은 누가 이기는지 내용이 어땠는지 보다 암호화폐가 핵심 화두에 있었다는 것에 이번 대선은 남다른 의미가 있고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단기 채권에 있는 자금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면서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으로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이를 통한 블랙록의 엄청난 성장은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유입이 살아나면서 비탈릭의 서지 업그레이드 발표로 이더리움도 슬슬 달려나갈 수 있을 거로 보이네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신규 투자자 유입의 증가가 확인이 되고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자금 흐름을 통해서 불장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오히려 시세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약간 수익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금방 팔아버려서 정말 크게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제 대상승이 목전인 만큼 잘 기다리셔서 모두들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